네, 안녕하세요. 탁튜브 김탁입니다. 오늘 좀 늦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어제 저녁부터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데 약을 먹고 좀 많이 나아졌어요. 오늘 아까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차 안에서 간단하게 시황을 업로드하는 시황을 공유하는 그런 영상을 최근 며칠 좀 찍었는데요. 반응이 많이 좋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어떤 구독자분이 오늘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드라이브 영상, 드라이브 시향 영상을 조금 부탁드린다고 댓글을 남기셨던데 제가 그때 병원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못 찍었고요. 대신 약을 좀 먹고 좀 쉬었더니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지금 급하게 하나 찍었습니다. 왜 지금 찍었냐면 저는 그래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보통 이 정도의 통상적인 이 정도 조정이면 V자 반등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은 좀 어려웠고요. 네, 하지만 오늘 시장의 주된 요인이 리세션 공포잖아요. 주식 투자자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리세션입니다. 그 다음에 듣기 싫은 말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리세션에 의한 불확실성이 지금 교집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나치다. 너무 지나친 비관론이 지배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 컴플라스 노티스에 보시는 것처럼 종목의 투자 요인, 권고, 리딩을 하지 않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약간 테크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영역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나치게 조금 기술주, 테크 뭐 이런데 포지셔닝이 많이 되어 있었을 때 조금 더 외연을 확대하고 이번 기회에 다양한 섹터를 한번 공부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나치게 테크에 쏠림. 그러니까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다음에 빅테크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너무 맹목적인 믿음이 강합니다. 물론 저도 엔비디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높은 마진. 빅테크들의 특징은 뭐죠? 여기서 빅이라고 붙는 빅테크의 특징은 OPM, 아주 높은 OPM, 그죠? 엔비디아가 6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OPM이.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높은 그로스죠. 그로스, 그죠? 네. 그 다음에 헤게모니를 다 갖고 있죠, 빅테크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우상향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고민스러운 영역은 단기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 조정이라면 저는 지금 여기서 더 사라, 뭐 버텨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나친 비관에서는 조금 벗어나자. 네, 지금 레벨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었고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내용이 서두가 이게 너무 지나친 비관이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제가 지금은 변동성이 큰 구간이니까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 뭐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정석적인 조언입니다. 제가 투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많겠죠. 이 현업에서 우리가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주식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들고 있는 거 너무 힘들다. 여기서 뭘 팔고 뭘 사야 돼?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약간 변동성이 크니까 현금을 그냥 좀 보유해. 지금 현금을 갖고 있으란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맞았잖아. 맞았고 지금은 어, 이런 종목이면 좀 들고 있어도 되겠다. 아니면 이런 섹터에 있으면 이거는 좀 신규로 들어가도 되겠다. 조종을 활용해서 그런 반등했을 때 매도를 하면 좋겠다. 라고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식의 조언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조언을 감히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뭘 한다고 조언을 드립니까?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노티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랜만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좀 과하다. 네. 너무 지나친 비관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간단하게 앞으로 좀 짧게 5분 안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너무 급하게 찍는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오늘은 일부러 좀 천천히 하니까 좀 느리다 싶은 분들은 1.5배속으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1.5배속에 2배속. 제가 원래 말이 빠르기 때문에 보통은 잘 안 돌려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만 최대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오늘 자 3.6% 조정. 3.6% 조정이면 굉장히 큰 조정이고요. 이 정도 조정이면 지금 레벨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올해 2월 달. 그죠? 올해 1월 달에 우리 시장만 굉장히 안 좋았던 때가 있었죠. 이렇게 우리 시장이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안 좋았고 그 뒤로 1차 반등했을 때가 레벨이 2670입니다. 이때부터 1차 반등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고 반도체 AI 홍풍이 불어왔고 동시에 그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횡보하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 언제 내린다, 올린다는 아니고 금리를 내린다라는 게 지연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3월 달, 4월 달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죠? 1분기 어닝 시즌이죠. 그죠? 어닝 시즌. 4월 달부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 뭐 이때 좀 좋았기 때문에 쉬어가죠. 근데 어닝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적장이 됩니다. 2780까지 2780까지 실적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좀 기간 조정을 받아요. 네, 살짝 이제 어닝이 나오고 5월 달에 어닝이 나오고 쉽니다. 쉬다가 5월부터 7월 초까지 네, 2,900까지 가죠. 네, 이때부터 반도체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 기타 실적이 좋은 애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좋았던 애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6월 달 전까지 테크 중심으로 아주 좋았죠. 네. 물론 테크는 종목마다 다른 흐름을 보였지만, 근데 이제 7월부터 그동안 좋았던 화장품 테크, 뭐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물론 반도체도 하이닉스도 25만 원을 고점으로 지금 17만 원대까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레벨이 그렇다는 거고요. 코스닥은 더 처참합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빠져 있는데요. 뭐 730에서는 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코스닥의 구성 요소가 조금 힘들어요. 변동성이 큽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테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게임.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흔들리면 지수가 갈 수가 없고요. 바이오가 이제 올라오는 구조고요. 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동안 많이 올랐고 테크 같이 쳤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를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고 제가 코스닥 지수는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때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1일 2890포인트에서 지금 8월 2일 2670까지 지금 거의 한8% 정도 이 정도 지금 빠진 건데요. 수직 낙하를 했는데 보시면은 역시 반도체가 제일 많이 빠진 겁니다. 반도체가 20% 정도 조정이고 기계 16%. 이게 이제 전력기기가 있겠죠. 너무 주가가 좋았죠. 네. 전력기기가 2분기 실적도 찢었지만 현대인력이 그 뒤에 이제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 그리고 AY와 엮였던 거죠. AY와 엮이다 보니까 AI 주식이 빠지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철강, 네, 2차 전지겠죠. 그리고 자동차도 결국에는 최근에 현대차의 월간 판매량을 보면은 판매량이 시원치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8월에 현대차의 IB데이가 있죠.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겠죠. 지금 시장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주주환원을 세게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그때가 마지막 이벤트가 아닐까라면서 또 세론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스러운 영역에서 자동차 주가도 좀 흘러내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조정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거죠. 어제 나온 미국의 ISM 제조 지수가 46포인트 정도 나왔죠. 46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있는 건데요. 작년 아마 10월, 11월이었을 겁니다. 이때 46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때 주가가 안 좋았는데 이때부터 좀 반등을 하죠. ISM 제조 오르면서 반등하고 시장이 여러 가지 금리 인하 기대감 등등으로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ISM 제조업이 50 언더면은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46이면 너무 낮은 숫자라는 거죠. 작년 최근 1년치에 대비하면 거의 그리고 이때쯤 아주 안 좋았을 때 레벨이니까 걱정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우려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영상 후반부에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들 오늘같이 조정을 크게 받는 날은
이 선물 시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물이 거의 4% 빠졌는데 누가 주도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선물이 급락하는 날은 외국인이 주도합니다. 외국인 말고는 선물의 디렉션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개인은 거의 지금 시장에서 다 그 각계전투가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압구정 미꾸라지, 그다음에 무슨 고래들이 많았어요. 그런 고래들이 한 번에 진짜 많이 하면 만기약 시켰습니다. 5천 개가 만기약. 그러니까 외국인과 붙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통 외국인들의 CTA 펀드, 보통 파생을 주로 하는 이 CTA 펀드들이 보통 만기약 정도를 가지고 우리 시장을 주무릅니다. 네, 오늘 아마 이 CTA 펀드의 어떤 특정 펀드가 분명히 오늘 작정을 했을 겁니다.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ISM 제조 지수를 활용해서 어제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 한번 제대로 쇼배팅을 해보자 하면서 공포를 조정하는 거죠. 왜? 한국은 되게 프로그램 시장이 활발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누가 많이 한다 그랬죠? 증권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은 그냥 선물의 요 베이시스만 보면서 지금 이론 베이시스가 1.5잖아요. 1.45. 오늘 1.1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0, 1.1. 이러면 뭐라 그랬죠? 백오데이션인 거죠. 백오데이션은 뭡니까? 선물을 매수하고 주식을 파는 겁니다. 증권은 열심히 주식을 팔고 그거를 외국인들이 선물을 파니까 증권은 땡큐 하면서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공매도 이런 거 많이 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공매도와 전체 지수와의 전체 디렉션은 큰 상관이 없다는 연구가 많아요. 물론 아주 잘못된 공매도들, 네, 차입하지 않은 공매도, 이건 엄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저는 한국 시장의 문제라고 보는 건 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매매가요,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거로 이용하는 거예요. 네. 선물을 많이 때리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죠. 쭉 빠지는 거죠. 계속 외국인이 파니까 외국인이 장중에 2만 5천 개까지 마이너스였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큰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선물을 많이 때리면 어떡합니까? 선물이 매도 압박을 받죠. 매도 압박을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선물이 주식, 이게 현물이죠. 이거보다 낮게 되는 거죠. 낮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증권이 프로그램 매도가 물론 외국인도 합니다. 증권 외국인도 하는데 증권이 많이 해요. 오늘 보시면 증권 프로그램 매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선물이 낮아지니까 얘를 사고 바이 주식 얘를 세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그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굉장히 시장을 짓눌렀다는 거고 오늘 외국인 매도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 오늘인데요. 거의 2조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매도. 최근에 가장 매도를 많이 한 게 이 정도 한 1.34조인데 오늘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면서 시장을 짓눌렀다는 거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7월 한 8, 9일 이때 코스피 고점 찍었잖아요. 고점 찍었을 때 거의 2.3조의 순매수였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때리면서 거의 지금 마이너스 3조 이상으로 다시 돌렸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 단기적으로 지수의 어떤 디렉션과 연관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목 상태가 정상이 아니어서 조금 기침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고용이 나왔더라고요. 역시 고용은 저도 좀 걱정했는데 걱정만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쇼커 나왔고요. 비농업 고용지수 11만 4천 명이 나왔죠. 네, 넘팜이 예상이 17만이었습니다. 완전 쇼크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7월 달에 17만 명의 고용 증가를 기대했는데 11만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업률은 예상치가 4.1이었는데 4.3으로 많이 높아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아래 공포네. 아래 공포. 딱 공포를 주기 위해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마침 그죠? 네.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리세션. 그죠? 경기 침체. 그리고 불확실성.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자, 불확실성. 증폭. 그죠? 네. 주식을 던지고 싶죠? 네. 그리고 그런 조언을 많이 하겠죠. 지금은 지켜봐야 될 때다. 근데 저는 좀 과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자, 요거를 한번 말씀만 드려볼게요. 그러면 고용을 한번 브레이크다운 해보겠습니다. 자, 고용을 지금 줄라이 24년도 줄라이 이번 달 고용이죠. 11만 4천 명이 증가했어요. 자, 어디서 증가했을까? 어디서? 자, 보면은 민간이 85% 증가했어요. 민간의 고용이 민간에서 많이 고용이 증가했다. 근데 그럼 어디서 고용이 좀 부진했냐? 작년 7월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작년 7월에 보면은 서비스랑
정부에서 고용 증가를 많이 기여했죠. 근데 이번 7월 보니까 서비스랑 정부가 고용 증가에 기여폭이 줄었어. 그러면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페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 그랬죠?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물가, 서비스. 그죠? 네. 서비스 고용이 줄었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CPI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고 요거는 금리 인하로 연결되겠죠. 금리 인하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드라이빙 하면서 시향 찍을 때 이미 금리 인하의 추세는 결정돼 있다. 이거는 단기 호재는 아니다. 근데 여기서 호재가 될 수 있는 건 금리 인하의 폭이 시장 예상보다 커졌을 때는 시장에 큰 호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아니다 다를까? 페드워치에서 보면 지금 고용이 나오자마자 가능성이 어떻게 되냐면 9월이에요. 이건 9월 FOMC에서 50bp 인하. 지금 현재 5.25에서 5.5잖아요. 50bp 인하 확률을 62%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22%였어요. 50bp 인하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죠. 50bp 인하는 아직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톤을 얘기했죠. 근데 시장은 이 정도 고용이고 이 정도 제조업의 경제 지표면 50bp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지수 하방에 강력한 하방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는 지금까지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근데 팩트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아래 공포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저도 펀드 매니저 생활하면서 경기 침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무서워요. 주식 진짜 팔고 싶어요. 근데 나 정말 지키고 싶어요, 성과를. 근데 지나친 비관을 경계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채권과 주식의 수익률이 각자 다르겠죠. 근데 이 채권과 주식의 수익률은 일종의 그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왜? 많은 기관들,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채권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도 보면 포트폴리오 짜잖아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채권 60%, 뭐 주식 뭐 40%, 대체 한 20%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죠. 그래서 채권 성과가 좋으면 얘를 50으로 줄이고, 그죠? 주식의 성과가 더 올리고 50으로 올리거나 대체를 30으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합니다. 근데 1970년대 이후에 채권 수익률은 6%였어요. 평균 수익률이. 주식은 9%입니다. 요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을 장기 투자했을 때 채권을 이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YTD예요. YTD. 채권은 지금 2% 미만입니다. 왜? 지금 금리가 거의 안 빠졌어요. 최근 들어서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가 빠지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채권의 성과는 올라가면서 주식은 1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은 살짝 내려오면서 이런 리밸런싱 과정이 좀 일부 있다는 겁니다. 채권을 바이하고 주식을 셀하고, 누가? 큰 연기금, 공제회, 소위 말하는 아주 큰 자금을 굴리는 헤드쿼터에서 매니지먼트들이 이런 결정을 한다. 이게 좀 좁혀지는 과정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ISM 제조업 가지고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미래에셋에서 자료를 참 잘 만들어서 제가 미래에셋 자료 몇 개 이용해서 제 생각을 미래에셋 리서치 센터에서 잘 인용을 해주셨더라고요.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을 90년대 이거 빼고 이때는 그 지표가 없네요. 자, 2000년도 버블붐 때, 그 다음에 리먼 브로더스 때 2008년도, 그리고 팬데믹 때 이렇게 짧게 보면 짧은 걸 보면요. 최근 거 보면 미국이 이때 경기 침체에 들어섰는데 ISM 제조업의 세부 지표 중에 배송 지수가 있고 고객 재고 지수가 있어요. 배송 지수는 배송 지수가 낮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낮을수록 배송이 딜레이 된다는 겁니다. 딜레이. 이 바틀렉이 걸린다는 겁니다. 배송을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유통망이나 뭐 택배 회사들 때문에. 근데 이때 보면 그 다음에 고객의 재고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네, 이런 거죠. 닷컴 버블 때 보면요, 고객 재고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재고가 높아지는 거는 매우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인벤토리라는 건요, 여러분. 인벤토리 이게 재고인데요. 재고가 높을수록 일단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재고가 높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때 배송 지수는 좀 내려왔네요. 내려왔다는 건 뭐죠? 딜레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문을 오더가 없다는 거예요. 오더. 네, 침체가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리마운드 때도 봐요. 고객 재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 네, 그리고 배송 지수도 내려왔어. 주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재고는 늘고 주문을 안 한다. 그리고 팬데믹 때는 이례적이죠. 네, 이때는 네, 배송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었죠. 공급망이 무너졌잖아. 그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상황 보세요. 배송 지수 올라가고 있죠. 배송 지수 올라간다는 건 뭐죠?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배송은 많은데 공급망이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야. 좋은 거야. 그죠? 그리고 고객 재고 지수는 내려가고 있어. 이때는 경기 침체 때랑 다르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을 때는 침체가 아니야. 자, 우리가 80년대 때 이때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났어요. 이때 일자리 내려가고 있고, 자, 90년대 초반도 이때도 인플레 우려예요. 네, 이때는 아마 오일 쇼크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때는 인플레이션 우려. 자, 이게 민간 비농업 일자리인데 내려가고 있고, 자, 닷컴 버블도 내려가고 있고, 리먼 때는 당연히 완전 급락. 지금 어때요? 넘파함이 빠졌지만 아직은 플러스라는 겁니다. 11만 플러스. 자, 세 번째, 과거 경기 침체 전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뒤늦게 올렸어. 자, 보세요. 이때 80년도 때 완전히 인플레가 뭐 15%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뭐 15% 되니까 페드가 오랫동안 1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고금리를. 경기가 무너져서 침체가 오죠. 그다음에 이때도 페드가 5% 기준금리. 근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닷컴 버블 때도 물가가 계속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나중에 내립니다. 닷컴 버블 오고요. 리먼 때도 물가가 버텼어. 근데 이때 기준금리 내리죠. 왜? 이때 리먼이 파산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제동정책을 써야 되니까. 내리고 지금 어때요? 기준금리 지금 5%대지만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 7월 고용을 보니까 인플레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CPI. 그리고 G20 경제 선행 지수 요새는 잘 안 보지만 굉장히 올드스쿨하고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은 이런 팩트에 기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변동수만 놓고 와 지금 너무 위험해 이렇게만 보시면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 갖고 온 거고요. 자, 이때 OECD 때 OECD 경제 선행 지수 완전 급락, 80년대 때도 완전 급락, 닷컴 버블 때도 완전 급락, 2000 리먼 때도 완전 급락. 지금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 우리 걱정하시죠. 아래 공부. 오케이. 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야, 벌써 이렇게 피어로 가 있어요. 자, 익스트림 피어 가면은 이때부터는 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월요일 날 이제 장 초반까지는 빡셀 수 있어요. CFD 반대 매매가 있거든요. 이때 9시부터 10시까지가 한투 유진, NH가 이때 있고 10시쯤 있겠죠? 10시, 11시 키움 메리츠 하나씩 나온다. 그래서 여기 창고들의 매도가 나오는 것들은 주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오늘 영상을 제가 차분하게 좀 길게 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계좌 꼭 잘 지키시고요. 저는 투자에 관련된 판단이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은 조금 어느 포인트에 조금 세게 얘기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투자 생활 하시고 장이 좀 안 좋아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잘 자겠습니다. 굿나잇, 안녕.